안녕하세요. 팔란티어 주주 여러분. 팔란티어가 미 육군 차세대 지휘통제 현대화 사업에서 데이터 기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군이 쓰는 가장 중요한 지휘체계의 밑바탕을 팔란티어가 차지했다는 것인데 회사가 오랫동안 노려온 자리입니다. 육군이 차세대 지휘통제, 그러니까 NGC2의 공동 데이터 계층 기준선을 확정을 했는데 여기서 파운드리가 클라우드 데이터 계층을 맡고 앤드릴의 레티스가 전술 데이터 계층을 맡습니다. 지휘통제란 전장에서 정보를 모아서 명령을 내리는 체계를 말하는데 기존 군 시스템은 데이터가 플랫폼마다 따로 갇혀 있어서 통합에 한 세월이 걸리고 판단도 느렸습니다. 낡은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만 돈과 시간이 들고 정작 실제 능력은 거의 늘지 않는 구조였죠. 전장에서 한순간의 판단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것인데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면 지휘관이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는 현장과 클라우드를 잇는 데이터 그물망에 바탕을 깔아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AI 도구를 바로 쓸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 부대와 장비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하나의 통일된 구조로 묶어서 누구든 같은 데이터를 같은 형태로 보고 판단하게 해줍니다. 이미 4사단과 25사단의 사단급 훈련에서 작동을 입증을 했고 이제 육군은 시제품 단계를 지나서 양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제 부대 훈련에서 검증을 마쳤다는 건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통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큰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전체 군 시스템을 갈아엎는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NGC2는 그 중에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입니다. 바탕이 되는 데이터 계층을 차지했다는 건 그 위에 올라갈 생태계 전체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것이죠. 한 부대에서 검증이 되면 다른 부대로, 육군에서 다른 군으로, 그리고 더 많은 AI 기능으로 자연스럽게 번져나갈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한번 데이터 구조와 플랫폼이 깔리면 그 위에 응용 프로그램 분석, 인공지능 도구를 얻는 게 낡은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싸집니다. 팔란티어의 핵심은 온톨로지라고 부르는 데이터 운영 계층인데 흩어진 정보를 현실의 사물과 관계에 맞게 정리해서 인공지능이 곧바로 판단에 쓰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 차량, 보급 같은 그 사이의 관계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형태로 옮기는 것인데 이게 있어야 인공지능이 헛소리 없이 현장에 맞는 답을 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은 그저 하나의 입력일 뿐이고 그 정보를 실제 결정으로 바꾸는 운영 계층이 팔란티어가 가진 가장 깨기 힘든 해자입니다. 이런 구조 덕에 팔란티어는 2028년이면 연간 영업이익이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매출 규모를 생각하면 가파른 전망인데 정부와 민간 양쪽에서 계약이 쌓이는 속도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는 평가입니다. 이 구조가 강력한 선순환을 만드는데 공동 데이터 계층이 더 나은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게 신뢰와 사용량을 키우고 사용량이 늘수록 더 많은 기능이 붙고 다시 더 나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쓸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쌓일수록 시스템이 똑똑해지니 시간이 갈수록 경쟁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초반에 자리 잡은 회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리해지는 구조라서 팔란티어가 일단 들어간 자리는 그만큼 단단해지는 것이죠. 한번 발을 들이면 떼어내기 힘든 오래가는 고객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정학적 긴장이 극에 달하고 적국들이 자율무기와 인공지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라 빠른 판단과 결정의 우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낡은 시스템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 군은 팔란티어가 내미는 현대적인 탈출구가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 사업이 싣고 있다던 월가의 시각을 정면으로 뒤집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 JADC2 시스템 전반으로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을 더 넓게 깔기로 했습니다. JADC2 시스템은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까지 모든 전장을 하나로 잇는 미군의 통합 지휘 구상인데 그 핵심에 팔란티어가 자리를 잡은 것이죠. 기존 메이븐 계약에 더해서 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을 새로 발주한 것입니다. 정부 매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오히려 새 대형 계약이 잇따라 터지면서 그 걱정이 무색해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 민간 고객 수가 1년 만에 80%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고 한 번 큰 조직이 핵심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팔란티어의 통째로 연결하면 이걸 다시 걷어내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쉽게 갈아타지 못합니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로 돈을 찍어내는 동안 소프트웨어 쪽에서 기업의 이익과 비용 절감을 실제로 움직이는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이죠.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든 금융사의 사기 거래를 잡아내든 이미 실제 상업 현장에서 돌아가며 기업의 이익에 곧바로 보탬이 되는 몇 안 되는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정부와 민간을 동시에 주고 있어서 경기가 나빠지면 방산계약이 매출을 지켜주고 경기가 좋아지면 민간 사업이 폭발하는 양쪽 강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공지능 분석 도구가 내놓은 평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아틀라스는 팔란티어를 두고 서방의 군사와 산업 권력이 돌아가는 운영체제가 되어가는 전례 없는 기업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방산계약업체나 소프트웨어 공급사를 넘어서 전장부터 공장까지 서방의 의사결정을 잇는 핵심 조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경쟁사가 도전하기 매우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올라섰다는 평가인데 사람의 분석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몇 주 전 이 도구가 NGC2 문서를 분석해서 팔란티어가 그 운영체제가 될 것이라고 싶었는데 몇 주 뒤 실제로 팔란티어가 NGC2 데이터 계층의 핵심 역할을 따냈습니다. 예측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인데 팔란티어가 가려는 방향이 그만큼 또렷하는 것이죠. 여기에 민간 쪽 대형 제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국방 데이터를 다루던 팔란티어가 이번엔 기업 마케팅 영역으로 발을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마케팅 기술 기업 제타글로벌이 팔란티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마케팅의 미래를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인프라에 제타가 가진 똑똑한 의사결정 기능과 믿을만한 데이터를 합쳐서 데이터 기반 마케팅의 새 표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타의 데이터 클라우드를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위에 새로 얻는 것인데 제타의 인공지능 도구 아테네가 더 풍부한 기업 데이터를 끌어다가 실시간 판단과 측정 가능한 성과로 바꾸게 됩니다. 팔란티어는 자기 파운드리 고객 중에서 자격이 되는 기업에 제타의 이 제품을 함께 파는 영업까지 돕고 있습니다. 국방에서 다진 데이터 기반 기술이 마케팅이라는 거대한 민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것인데 파운드리가 다른 회사의 제품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타는 자기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째로 파운드리 위에 옮기는 것이라 한번 이렇게 엮이면 쉽게 갈라서기 어려운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한 기업의 운영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 마케팅 실행을 하나의 토대 위에 묶어주니까 파운드리가 깔릴수록 그 위에 올라타는 회사도 함께 늘어납니다. 앞서 본 국방사업의 선순환이 민간 마케팅 영역에서도 똑같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업개미들 사이에서 세금 폭탄 논란이 뜨거운데 팔란티어 주주라면 한번 짚어볼 만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핵심은 해외 기업이 합병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식이 자동으로 전환되면 한국 세법상 이걸 매도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로켓랩 주식이 지주회사 주식으로 1대1 전환이 됐는데 판 적도 없고 현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양도소득세가 매겨진 사례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내 기업끼리 주식을 교환할 때는 세금을 밀어주는 특혜가 있었는데 해외 기업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테슬라나 팔란티어 등 장기 보유자가 많은 성장주 투자자들에게는 특히 민감한 얘기이고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내 주식과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들 한 번씩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내 종목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지? 저도 그게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찾아왔습니다. 종목이랑 매수가, 수량만 넣으면 대충 감이 잡힙니다. 이런 합병 전환 이슈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 미리 세금 구조라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써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면 한번 써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주는 이미 시장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시드가 크지 않은 투자자에게 1년에 30%에서 50% 수익만으로 인생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미 다 오른 종목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다음으로 흘러갈 곳은 어디인가?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보자는 얘기죠. 핵심은 대장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주 이후에 생기는 후속 수혜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모두가 대장주를 바라볼 때 진짜 큰 수익은 그 다음 단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대표 기업이 시장의 관심을 독점합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커지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순간 돈의 연결고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종목만 따라가면 늦을 수가 있고 다음 레이어를 먼저 보는 사람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 때도 수익은 엔비디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냉각, 광통신, 클라우드 같은 후속 공급망으로 시장에 관심이 번졌는데 비스트라, 버티브, 코이런트,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그 흐름 속에 다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장주가 시장을 열고 후속 기업들이 그 시장을 실제로 받치면서 멀티플 확장을 받는 구조입니다. 최근 샌디스크의 움직임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AI가 커질수록 병목은 GPU 하나에서만 끝나지 않고 모델이 커지고 출원이 늘어나면 데이터 저장, 메모리, 스토리지 부담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AI 인프라의 다음 병목으로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보기 시작했고 샌디스크와 같은 기업이 다시 강하게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돈은 대장주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병목과 실제 실행 레이어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을 팔란티어와 방산 AI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봐야 할 것은 단순한 칩이나 모델이 아닙니다. GPU와 모델 위에서 실제 정부와 기업이 의사결정을 돌리는 최상위 레이어인 AI 운영체제입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작전을 세우고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중요해졌습니다. 팔란티어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데, 그래서 팔란티어를 단순한 데이터 분석 회사로만 보면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와 국방 영역에서 점점 더 전략 자산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인 NGC2 관련 대형 계약, 정부와 국방 영역의 AI 통합 흐름,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산업용 AI 연결까지 겹치면서 팔란티어의 역할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핵심은 팔란티어가 정보를 모으는 회사를 넘어서 군과 정부의 판단 체계를 운영하는 레이어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뇌만으로 전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란티어 AIP가 판단과 명령의 중심이라면 그 명령을 실제로 수행할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자율무기, 무인항공기, 무인함정과 같은 실행 플랫폼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AI와 전장 데이터가 방어와 작전 판단에 연결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 말은 팔란티어 위에서 실제 실행 레이어를 담당하는 방산테크 기업들이 다음 수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볼 이름은 크라토스와 에어로바이러먼트입니다. 크라토스는 차세대 무인 시스템과 방산테크 실행 레이어의 대표 후보로 볼 수가 있고, 에어로바이러먼트는 무인항공기와 전장 플랫폼 쪽에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크릿 종목도 있습니다. 핵심은 한 종목을 무작정 찍는 것이 아니라 팔란티어 AIP 위에서 실제 전장 실행을 맡을 수 있는 기업군을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옵션 데이터의 흐름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콜옵션 미결제 약정은 크게 늘어났고 풋옵션 비중은 줄어든 흐름을 보입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 가능성에 더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 데이터 하나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하지만 현물보다 먼저 방향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팔란티어가 $8일 때, 엔비디아가 $50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같은 말을 하죠. 그때 봤는데, 그때 살 수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분은 늘 대중이 망설이는 그곳에서 조용히 완성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에 전화번호만 남겨주시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제출하시면 팔란티어 다음 연결고리와 시크릿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